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친 하루의 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는 것을 그저 방치하곤 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전히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눈을 뜨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만약 잠들기 전 단 몇 분의 시간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11가지의 문장이 매일 밤을 승리의 축제로 만들 수 있다면요.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누군가에게도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수천 년 동안 위대한 스승들이 매일을 뚜렷한 목적의식과 내면의 힘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해온 고대의 수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진정한 챔피언들이 하루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완벽한 밤의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이 들면 뇌의 활동도 멈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잠들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생각들은 밤새 당신의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언가를 걱하며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더욱 큰 불안감을 안고 일어난 적 없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화가 난 채 잠들었다가 끔찍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한 경험은요? 이는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마음에 주입한 생각들을 당신의 정신이 밤새도록 곱씹으며 작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 자신의 마음에 온갖 종류의 쓰레기를 던져 넣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드라마, 부정적인 뉴스, 내일의 문제에 대한 끝없는 걱정의 고리들. 그러고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왜 정신적으로 소진되는지 의아해합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현대 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기 시작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에서 잠의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정신을 단련하기에 가장 강력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마치 당신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 센터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와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무심코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강인함이 아닌 나약함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와 인정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밤을 변화시킬 첫 번째 문장은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때 당신은 밤새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생각의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온전히 마무리되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한 일, 더 잘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를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는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방해하는 정신적 긴장감을 유발하죠.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줄 때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존중했음을 알기에 비로소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가진 자원, 지식, 에너지,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내일의 지혜를 빌렸을 수 없었고, 이번 주에 다음 달의 경험을 미리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그것은 비판이 아닌 인정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있었던 3가지 일에 감사한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3가지를 명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미소 짓게 한 대화였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친절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일 수도 있죠. 이 구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뇌가 하루 동안 긍정적인 경험을 알아차리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것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위협과 문제를 더 잘 기억하도록 설계되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편향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밤 감사할 일 3가지를 의식적으로 찾을 때 당신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을 알아차리도록 뇌를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감사 사냥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죠. 잠들기 전 긍정적인 경험 3가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낮 동안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배움과 성장의 시간입니다. 3번째 문장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나 자신에 대해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하나의 문장은 좋든 나쁘든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매일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적극적으로 찾을 때 당신은 도전을 장애물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보도록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든 대화, 모든 실수, 모든 고군분투의 순간에는 당신의 성격, 당신의 패턴, 그리고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로 판단하느라 바빠 이 통찰을 놓치고 맙니다. 이 문장은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어 일상에서 지혜를 추출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기 교육입니다. 책이나 강의에서 얻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살아낸 경험에서 얻는 구체적인 교훈들이죠. 어쩌면 오늘은 회의에서 용기 내어 발언했을 때 생각보다 자신이 더 용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기운이 다 빠졌을 때 더 나은 경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을 수도 있죠. 혹은 예상치 못한 위기를 침착하게 처리했을 때 믿었던 것보다 자신이 더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들은 희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명백한 증거에서 비롯된 순금과도 같습니다. 4번째 문장은 이 개념을 확장합니다. 오늘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에 대해 나 자신을 용서한다. 자기 용서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죄책감과 자기 비판을 잠자리까지 가져가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내일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래밍됩니다. 하지만 용서는 개선과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용서를 오해합니다. 변명을 하거나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자기 용서는 자신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자기 비판은 동기부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성과를 감소시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때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행동과 분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구분이 바로 일이 완벽하게 풀리지 않을 때조차 자신감과 동기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내려놓음과 해방의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하루의 감정적 짐을 내려놓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걱정과 긴장을 내려놓는다. 이 말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어깨를 축 내리고 굳게 담은 턱에 힘을 빼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은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몸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물리적으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대화, 좌절의 순간, 치솟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근육과 신경계에 저장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긴장을 짊어진 채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니 잠은 설치게 되고 회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몸에게 진정으로 쉬고 회복할 수 있는 허락을 내리는 것입니다. 걱정은 특히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뇌는 실제 위협과 상상 속 위협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 걱정할 때 당신의 몸은 마치 그 위협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맴도는 생각일 뿐이죠. 여섯 번째 문장은 똑같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의 창의력을 기다리는 하얀 캔버스다. 이 문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흥미와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내일의 도전에 대해 걱정하며 잠드는 대신 당신은 내일을 창조와 표현의 기회로 보도록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을 해결해야 할 문제, 이행해야 할 의무, 견뎌내야 할 어려움의 목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내일을 하얀 캔버스로 바라볼 때 당신은 문제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가능성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내일을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신에게 내일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을 암시하기에 특히 강력합니다. 하얀 캔버스는 저절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그릴지 결정하는 예술가를 필요로 하죠. 당신이 바로 그 예술가입니다. 네 번째, 내면의 힘과 확신의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문장은 당신 내면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치든 나는 그것을 감당할 모든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내재된 능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마주했던 모든 도전을 당신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나 혹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당신이 이미 증명해온 회복 탄력성을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알미입니다. 이런 깊은 내면의 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믿기에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은 이러한 힘을 더욱 강화합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하고 나의 가슴은 열려 있으며 나의 정신은 꺾이지 않는다. 이 문장이 당신 존재의 모든 측면, 즉 정신적, 감정적, 영적 측면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고요한 마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열린 가슴은 취약점이 아니라 엄청난 힘의 원천입니다. 공감과 연결, 직관적인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꺾이지 않는 정신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자질일 것입니다. 대나무처럼 강한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고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꿋꿋이 일어서는 유연하고도 강인한 힘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핵심 정체성이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연결과 목적의식의 시간입니다. 9번째 문장은 당신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킵니다. 나는 내 주변 세상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 문장은 당신의 초점을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밤새 이 메시지를 처리할 때 그것은 당신을 소비가 아닌 기여를 위해 프로그래밍합니다. 기여와 봉사는 거창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진실되게 자신의 일을 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이 중요하며 당신이 개인적인 관심사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은 그 에너지를 다음 상호작용으로 이어갑니다. 당신이 진실되게 완수하는 모든 과업은 당신의 직장, 가족 또는 공동체가 원활하게 기능하는 데 기여합니다. 6번째, 평화와 조화의 시간입니다. 10번째 문장은 깊은 내면의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평화를 느끼며 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대를 품는다. 이것은 수용과 열망 사이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당신은 현재 상황을 부정하지도 미래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성장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면서 현재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현실과 원하는 미래 사이의 내적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싫어하며 다른 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죠. 이러한 끊임없는 긴장 상태는 평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발전을 더디게 합니다. 현재의 상황과의 평화는 당신이 수동적이 되거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분노나 자기 연민, 저항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을 수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앞으로 나아갈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7번째, 신뢰와 맡김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11번째 문장은 가장 심오합니다. 나는 나의 잠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의 꿈이 나를 인도할 것을 믿는다. 이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몸과 마음이 가진 자연적인 지혜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낮 동안의 경험을 처리하고 기억을 통합하며 종종 의식적인 마음이 도달할 수 없었던 통찰력을 제공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시적인 통제가 힘이라고 배웠지만 건강한 수면에 수반되는 내려놓음은 사실 깊은 지혜와 힘의 표시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 너머에 당신의 몸과 잠재의식, 그리고 직관적인 지혜를 포함하는 훨씬 더 큰 지성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잠을 잘 때 당신의 의식적인 개입 없이도 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면역체계는 손상을 복구하고 근육은 재건되며 뇌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중요한 기억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통제하려 할 때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매일 밤 되풀이하면서 당신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신뢰의 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낮 동안의 당신의 노력을 신뢰하고 밤 동안의 당신의 회복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무의식적인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11가지 문장을 완전한 밤의 의식으로 결합할 때
당신은 단순히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이 수련을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룻밤의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당신의 삶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30일 밤은 당신의 사고 패턴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90일 밤은 스트레스와 도전에 대한 당신의 자동적인 반응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당신은 회복 탄력성, 감사, 그리고 내면의 힘을 당신의 기본값으로 만드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마법은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챔피언은 영광의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습관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의 밤의 의식은 당신의 삶을 격상시키거나 혹은 평범함 속에 머물게 할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 11가지 문장들은 당신이 더 깊이 잠들고 더 강하게 일어나며 자신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자신감과 지혜로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고요한 밤, 평안한 꿈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친 하루의 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는 것을 그저 방치하곤 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전히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눈을 뜨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만약 잠들기 전 단 몇 분의 시간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11가지의 문장이 매일 밤을 승리의 축제로 만들 수 있다면요.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누군가에게도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수천 년 동안 위대한 스승들이 매일을 뚜렷한 목적의식과 내면의 힘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해온 고대의 수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진정한 챔피언들이 하루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완벽한 밤의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이 들면 뇌의 활동도 멈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잠들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생각들은 밤새 당신의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언가를 걱하며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더욱 큰 불안감을 안고 일어난 적 없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화가 난 채 잠들었다가 끔찍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한 경험은요? 이는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마음에 주입한 생각들을 당신의 정신이 밤새도록 곱씹으며 작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 자신의 마음에 온갖 종류의 쓰레기를 던져 넣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드라마, 부정적인 뉴스, 내일의 문제에 대한 끝없는 걱정의 고리들. 그러고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왜 정신적으로 소진되는지 의아해합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현대 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기 시작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에서 잠의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정신을 단련하기에 가장 강력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마치 당신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 센터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와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무심코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강인함이 아닌 나약함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와 인정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밤을 변화시킬 첫 번째 문장은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때 당신은 밤새 머릿속을 헤집어놓는 생각의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온전히 마무리되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한 일, 더 잘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를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는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방해하는 정신적 긴장감을 유발하죠.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줄 때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존중했음을 알기에 비로소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가진 자원, 지식, 에너지,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내일의 지혜를 빌렸을 수 없었고 이번 주에 다음 달의 경험을 미리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그것은 비판이 아닌 인정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있었던 3가지 일에 감사한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3가지를 명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미소 짓게 한 대화였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친절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일 수도 있죠. 이 구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뇌가 하루 동안 긍정적인 경험을 알아차리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것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위협과 문제를 더 잘 기억하도록 설계되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편향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밤 감사할 일 3가지를 의식적으로 찾을 때 당신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을 알아차리도록 뇌를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감사 사냥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죠. 잠들기 전 긍정적인 경험 3가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낮 동안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배움과 성장의 시간입니다. 3번째 문장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나 자신에 대해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하나의 문장은 좋든 나쁘든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매일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적극적으로 찾을 때 당신은 도전을 장애물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보도록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든 대화, 모든 실수, 모든 고군분투의 순간에는 당신의 성격, 당신의 패턴, 그리고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로 판단하느라 바빠 이 통찰을 놓치고 맙니다. 이 문장은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어 일상에서 지혜를 추출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기 교육입니다. 책이나 강의에서 얻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살아낸 경험에서 얻는 구체적인 교훈들이죠. 어쩌면 오늘은 회의에서 용기 내어 발언했을 때 생각보다 자신이 더 용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기운이 다 빠졌을 때 더 나은 경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을 수도 있죠. 혹은 예상치 못한 위기를 침착하게 처리했을 때 믿었던 것보다 자신이 더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들은 희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명백한 증거에서 비롯된 순금과도 같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이 개념을 확장합니다. 오늘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에 대해 나 자신을 용서한다. 자기 용서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죄책감과 자기 비판을 잠자리까지 가져가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내일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래밍됩니다. 하지만 용서는 개선과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용서를 오해합니다. 변명을 하거나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자기 용서는 자신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자기 비판은 동기부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성과를 감소시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때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행동과 분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구분이 바로 일이 완벽하게 풀리지 않을 때조차 자신감과 동기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내려놓음과 해방의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하루의 감정적 짐을 내려놓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걱정과 긴장을 내려놓는다. 이 말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어깨를 축 내리고 굳게 담은 턱에 힘을 빼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은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몸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물리적으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대화, 좌절의 순간, 치솟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근육과 신경계에 저장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긴장을 짊어진 채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니 잠은 설치게 되고 회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몸에게 진정으로 쉬고 회복할 수 있는 허락을 내리는 것입니다. 걱정은 특히 우리의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뇌는 실제 위협과 상상 속 위협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 걱정할 때 당신의 몸은 마치 그 위협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맴도는 생각일 뿐이죠. 여섯 번째 문장은 똑같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의 창의력을 기다리는 하얀 캔버스다. 이 문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흥미와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내일의 도전에 대해 걱정하며 잠드는 대신 당신은 내일을 창조와 표현의 기회로 보도록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을 해결해야 할 문제, 이행해야 할 의무, 견뎌내야 할 어려움의 목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내일을 하얀 캔버스로 바라볼 때 당신은 문제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가능성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내일을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신에게 내일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을 암시하기에 특히 강력합니다. 하얀 캔버스는 저절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그릴지 결정하는 예술가를 필요로 하죠. 당신이 바로 그 예술가입니다. 네 번째, 내면의 힘과 확신의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문장은 당신 내면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치든 나는 그것을 감당할 모든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내재된 능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마주했던 모든 도전을 당신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나 혹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당신이 이미 증명해온 회복 탄력성을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알미입니다. 이런 깊은 내면의 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믿기에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8번째 문장은 이러한 힘을 더욱 강화합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하고 나의 가슴은 열려 있으며 나의 정신은 꺾이지 않는다. 이 문장이 당신 존재의 모든 측면, 즉 정신적, 감정적, 영적 측면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고요한 마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열린 가슴은 취약점이 아니라 엄청난 힘의 원천입니다. 공감과 연결, 직관적인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꺾이지 않는 정신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자질일 것입니다. 대나무처럼 강한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고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꿋꿋이 일어서는 유연하고도 강인한 힘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핵심 정체성이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연결과 목적의식의 시간입니다. 9번째 문장은 당신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킵니다. 나는 내 주변 세상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 문장은 당신의 초점을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밤새 이 메시지를 처리할 때 그것은 당신을 소비가 아닌 기여를 위해 프로그래밍합니다. 기여와 봉사는 거창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진실되게 자신의 일을 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이 중요하며 당신이 개인적인 관심사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은 그 에너지를 다음 상호작용으로 이어갑니다. 당신이 진실되게 완수하는 모든 과업은 당신의 직장, 가족 또는 공동체가 원활하게 기능하는 데 기여합니다. 6번째, 평화와 조화의 시간입니다. 10번째 문장은 깊은 내면의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평화를 느끼며 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대를 품는다. 이것은 수용과 열망 사이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당신은 현재 상황을 부정하지도 미래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성장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면서 현재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현실과 원하는 미래 사이의 내적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싫어하며 다른 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죠. 이러한 끊임없는 긴장 상태는 평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발전을 더디게 합니다. 현재의 상황과의 평화는 당신이 수동적이 되거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분노나 자기 연민, 저항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을 수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앞으로 나아갈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7번째, 신뢰와 맡김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11번째 문장은 가장 심오합니다. 나는 나의 잠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의 꿈이 나를 인도할 것을 믿는다.
이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몸과 마음이 가진 자연적인 지혜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낮 동안의 경험을 처리하고 기억을 통합하며 종종 의식적인 마음이 도달할 수 없었던 통찰력을 제공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시적인 통제가 힘이라고 배웠지만 건강한 수면에 수반되는 내려놓음은 사실 깊은 지혜와 힘의 표시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 너머에 당신의 몸과 잠재의식, 그리고 직관적인 지혜를 포함하는 훨씬 더 큰 지성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잠을 잘 때 당신의 의식적인 개입 없이도 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면역체계는 손상을 복구하고 근육은 재건되며 뇌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중요한 기억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통제하려 할 때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매일 밤 되풀이하면서 당신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신뢰의 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낮 동안의 당신의 노력을 신뢰하고 밤 동안의 당신의 회복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무의식적인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11가지 문장을 완전한 밤의 의식으로 결합할 때 당신은 단순히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이 수련을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룻밤의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당신의 삶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30일 밤은 당신의 사고 패턴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90일 밤은 스트레스와 도전에 대한 당신의 자동적인 반응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당신은 회복 탄력성, 감사, 그리고 내면의 힘을 당신의 기본값으로 만드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마법은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챔피언은 영광의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습관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의 밤의 의식은 당신의 삶을 격상시키거나 혹은 평범함 속에 머물게 할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 11가지 문장들은 당신이 더 깊이 잠들고 더 강하게 일어나며 자신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자신감과 지혜로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고요한 밤, 평안한 꿈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친 하루의 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는 것을 그저 방치하곤 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전히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눈을 뜨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만약 잠들기 전 단 몇 분의 시간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11가지의 문장이 매일 밤을 승리의 축제로 만들 수 있다면요.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누군가에게도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수천 년 동안 위대한 스승들이 매일을 뚜렷한 목적의식과 내면의 힘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해온 고대의 수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진정한 챔피언들이
하루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완벽한 밤의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이 들면 뇌의 활동도 멈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잠들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생각들은 밤새 당신의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걱하며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더욱 큰 불안감을 안고 일어난 적 없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화가 난 채 잠들었다가 끔찍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한 경험은요? 이는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마음에 주입한 생각들을 당신의 정신이 밤새도록 곱씹으며 작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 자신의 마음에 온갖 종류의 쓰레기를 던져 넣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드라마, 부정적인 뉴스, 내일의 문제에 대한 끝없는 걱정의 고리들. 그러고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왜 정신적으로 소진되는지 의아해합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현대 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기 시작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에서 잠의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정신을 단련하기에 가장 강력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마치 당신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 센터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와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무심코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강인함이 아닌 나약함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와 인정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밤을 변화시킬 첫 번째 문장은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때 당신은 밤새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생각의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온전히 마무리되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한 일, 더 잘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를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는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방해하는 정신적 긴장감을 유발하죠.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줄 때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존중했음을 알기에 비로소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가진 자원, 지식, 에너지,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내일의 지혜를 빌렸을 수 없었고 이번 주에 다음 달의 경험을 미리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그것은 비판이 아닌 인정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있었던 3가지 일에 감사한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3가지를 명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미소 짓게 한 대화였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친절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일 수도 있죠. 이 구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뇌가 하루 동안 긍정적인 경험을 알아차리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것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위협과 문제를 더 잘 기억하도록 설계되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편향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밤 감사할 일 3가지를 의식적으로 찾을 때 당신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을 알아차리도록 뇌를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감사 사냥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죠. 잠들기 전 긍정적인 경험 3가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낮 동안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2번째, 배움과 성장의 시간입니다. 3번째 문장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나 자신에 대해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하나의 문장은 좋든 나쁘든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매일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적극적으로 찾을 때 당신은 도전을 장애물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보도록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든 대화, 모든 실수, 모든 고군분투의 순간에는 당신의 성격, 당신의 패턴, 그리고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로 판단하느라 바빠 이 통찰을 놓치고 맙니다. 이 문장은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어 일상에서 지혜를 추출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기 교육입니다. 책이나 강의에서 얻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살아낸 경험에서 얻는 구체적인 교훈들이죠. 어쩌면 오늘은 회의에서 용기 내어 발언했을 때 생각보다 자신이 더 용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기운이 다 빠졌을 때 더 나은 경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을 수도 있죠. 혹은 예상치 못한 위기를 침착하게 처리했을 때 믿었던 것보다 자신이 더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들은 희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명백한 증거에서 비롯된 순금과도 같습니다. 4번째 문장은 이 개념을 확장합니다. 오늘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에 대해 나 자신을 용서한다. 자기 용서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죄책감과 자기 비판을 잠자리까지 가져가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내일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래밍됩니다. 하지만 용서는 개선과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용서를 오해합니다. 변명을 하거나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자기 용서는 자신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자기 비판은 동기부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성과를 감소시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때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행동과 분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구분이 바로 일이 완벽하게 풀리지 않을 때조차 자신감과 동기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3번째, 내려놓음과 해방의 시간입니다. 5번째 문장은 하루의 감정적 짐을 내려놓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걱정과 긴장을 내려놓는다. 이 말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어깨를 축 내리고 굳게 담은 턱에 힘을 빼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은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몸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물리적으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대화, 좌절의 순간, 치솟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근육과 신경계에 저장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긴장을 짊어진 채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니 잠은 설치게 되고 회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몸에게 진정으로 쉬고 회복할 수 있는 허락을 내리는 것입니다. 걱정은 특히 우리의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뇌는 실제 위협과 상상 속 위협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 걱정할 때
당신의 몸은 마치 그 위협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맴도는 생각일 뿐이죠. 6번째 문장은 똑같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의 창의력을 기다리는 하얀 캔버스다. 이 문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흥미와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내일의 도전에 대해 걱정하며 잠드는 대신 당신은 내일을 창조와 표현의 기회로 보도록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을 해결해야 할 문제, 이행해야 할 의무, 견뎌내야 할 어려움의 목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내일을 하얀 캔버스로 바라볼 때 당신은 문제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가능성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내일을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신에게 내일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을 암시하기에 특히 강력합니다. 하얀 캔버스는 저절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그릴지 결정하는 예술가를 필요로 하죠. 당신이 바로 그 예술가입니다. 4번째, 내면의 힘과 확신의 시간입니다. 7번째 문장은 당신 내면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치든 나는 그것을 감당할 모든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내재된 능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마주했던 모든 도전을 당신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나 혹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당신이 이미 증명해온 회복 탄력성을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알미입니다. 이런 깊은 내면의 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믿기에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8번째 문장은 이러한 힘을 더욱 강화합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하고 나의 가슴은 열려 있으며 나의 정신은 꺾이지 않는다. 이 문장이 당신 존재의 모든 측면, 즉 정신적, 감정적, 영적 측면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고요한 마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열린 가슴은 취약점이 아니라 엄청난 힘의 원천입니다. 공감과 연결, 직관적인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꺾이지 않는 정신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자질일 것입니다. 대나무처럼 강한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고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꿋꿋이 일어서는 유연하고도 강인한 힘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핵심 정체성이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연결과 목적의식의 시간입니다. 9번째 문장은 당신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킵니다. 나는 내 주변 세상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 문장은 당신의 초점을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밤새 이 메시지를 처리할 때 그것은 당신을 소비가 아닌 기여를 위해 프로그래밍합니다. 기여와 봉사는 거창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진실되게 자신의 일을 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이 중요하며 당신이 개인적인 관심사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은 그 에너지를 다음 상호작용으로 이어갑니다. 당신이 진실되게 완수하는 모든 과업은 당신의 직장, 가족 또는 공동체가 원활하게 기능하는 데 기여합니다.
6번째, 평화와 조화의 시간입니다. 10번째 문장은 깊은 내면의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평화를 느끼며 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대를 품는다. 이것은 수용과